안녕하세요. 지금은 밤 11시 21분이고요. 제가 지금 친구들이랑 만나서 저녁 먹고 이제 헤어져서 집으로 딱 들어왔는데 메이크업 지우고 자러 갈 준비하기 전에 제가 올해 여름부터 지금 12월 초까지 취직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6월 초에 한국에서 다시 캐나다로 돌아온 뒤에 어떤 직업군으로 취직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제 한국에서의 경력 조금이랑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스킬들을 종합을 해서 데이케어에서 한번 일자리를 구해보자 하고 결정을 하게 됐어요. 일단 한국에서의 제 경력은 어땠냐면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전체적인 저의 경력은 아니지만 20대 초반에 거의 한 6년, 7년 정도까지 영어학원에서 일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많으면은 중학교 1, 2학년까지 애들 케어하면서 영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서 제가 그림 그리는 것도 할 수 있고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특히 만들거나 그림 그리는 것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취향의 그런 것들을 할 줄 알아서 이런 거를 다 포함을 해서 종합을 해가지고 데이케어에서 한번 잡을 구해보자 하고 결정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이 캐나다에서 데이케어 쪽으로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했던 일은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일단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글맵을 켰어요. 구글맵에서 데이케어를 검색을 한 다음에 제 집 주위에 있는 그 데이케어들을 다 이제 찾아봤어요. 가까우면 뭐 5분 거리에서도 찾아보고, 멀리는 뭐 차를 타고 30분 거리에 이런 제 집 주위의 모든 데이케어를 다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도 찾아서 들어가 보고 이메일 주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메일로 다 보냈어요. 이제 한 2,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고 다 합해서 거의 15개 정도 메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메일을 보냈던 이유는 제가 여기에서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하이어 해달라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봉사활동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돈 안 줘도 되니까 일단 나를 한번 써봐라, 한번 너희를 위해서 그냥 한번 봉사활동으로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취지의 이메일을 써서 다 보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도 아무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공짜로 일해준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두 군데? 최소한 뭐 대여섯 군데 정도에서는 금방 연락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뭔가 벽을 살짝 느꼈다가 한 군데에서는 연락이 왔었는데, 거기는 지금은 발룬티어 봉사활동도 이제 받아주지 않는다는 그런 데이케어도 있었고, 대부분은 메일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락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한 군데에서 연락이 하나 왔었어요. 거기는 찾아보니까 제가 그냥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구글 맵에서 막 다 보냈었거든요. 이메일 찾아서. 그때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자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버스를 타고 한 20분 정도 조금 멀리 있는 편이었던 그런 장소에 있었던 데이케어였어요. 근데 면접을 인터뷰를 보자고 했는데 그냥 가서 인터뷰를 보는 게 아닌 화상으로 인터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잡고 그날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발룬티어니까 봉사활동이니까 그냥 취업을 하는 인터뷰가 아니니까 그냥 가벼운 생각으로 인터뷰를 들어갔는데, 진짜 취업하는 곳 같은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 여기에서 이 데이케어에서 일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 그리고 뭐 아이들이 식사를 할 때 뭐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스킬은 뭐냐, 이런 식으로 진짜 엄청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2, 30분 가까이 인터뷰를 했어요. 제 기가 엄청 빨리더라고요. 준비를 거의 하지를 않았는데, 왜냐면은 그냥 발룬티어 인터뷰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기나긴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처음부터 저를 쓰고 싶었는데 그냥 일단 인터뷰를 하고 싶었대요. 거기서 약간 힘이 쫙 빠지긴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데이케어에서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은 제약이 있긴 한데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류 리스트를 작성한 이메일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인터뷰를 끝냈어요, 그날. 그리고 나서 보통은 하루 이틀 정도면은 이메일로 답장이 오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쓰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나 해서, 그래서 일주일 지난 뒤에 오전에 팔로우업 이메일을 다시 보냈어요. 그 데이케어에 너희들이 나한테 필요한 문서 리스트를 작성한 이메일을 보내주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답이 없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제가 다시 보냈는데 바로 그날 오후에 또 다른 데이케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전화로 연락이 왔거든요, 이메일 답장이 아니고. 근데 제가 그때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있어서 부재중 전화가 뜬 걸 봤는데 제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이번에는 이메일로 답장을 저한테 다시 보냈더라고요.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연락을 안 받아서 이메일을 남겼다, 그쪽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다시 연락 달라, 이렇게 써있길래 제가 15군데 정도 데이케어에 연락을 넣었잖아요, 이메일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디지 하고 다시 구글맵에서 검색을 딱 했더니 집 앞인 거예요. 진짜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해서 나 지금 당장 갈 수 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오래요. 그래가지고 빨리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그날 당장 할 수 있었던 거는, 일단 데이케어에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들이 뭐였냐면은, 일단은 vulnerable sector라고,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범죄 경력 해보서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드는 건지 안 드는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것도 신청을 할 때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돈이 들어요. 이게 그냥 발룬티어 하는 사람들은 이게 엄청 비싸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발룬티어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취직으로 넘어갈 생각이었으니까 그래서 임플로이먼트용으로 끊었거든요. 이게 한 75불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치면 거의 75,000원 이 정도 돈이었죠. 이거를 일단 먼저 신청을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필요했던 게 예방접종 그 레코드였는데, 이거를 이제 completed medical form이었었거든요. 이게 홍역이나 뭐 이런 것들 리스트가 있어요. 뭘 필수로 이제 가지고 뭐 맞았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first aid랑 CPR 이거를 수료한 증명서도 제출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 한 3개 정도였는데, 일단은 그 범죄 기록 그거는 온라인으로 제가 신청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CPR이랑 first aid 그 수업 받는 것도 온라인으로 제가 신청을 해서 수업 듣고 직접 센터 가서 실습 같은 걸 또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다 수료를 하면은 수료증이 나와서 그거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거는 또 어느 정도였냐면은 가장 싼 걸 찾았을 때 116, 117달러 이 정도였어요. 이거 거의 뭐 120달러 정도 하니까 한 12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문제였던 게, 제가 이 나라에서 예방접종을 받지를 않았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도 제가 뭘 맞았는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방접종 뭘 맞았는지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들어가 봤더니 코로나 예방주사 맞은 거밖에 안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기 수첩 혹시 가지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아직도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는 적혀 있는 게, 보통 아기 수첩 이런 것들은 옛날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손으로 쓰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악필이잖아요. 뭐라고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써있다고 해도 한국어로 써있고 영어로는 거의 안 써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가지고 있긴 했는데, 이 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작성을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필요한데, 보통은 캐나다에서는 패밀리 닥터라고 주치의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새로운 주치의 선생님들 찾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나라에 온 지 2년밖에 안 됐고 하니까 이제 워크인이라고 그냥
예약 같은 거 없이 그냥 들어가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찾았어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이 메디컬 폼 작성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또 안 계시대요. 이게 또 귀찮고 하니까. 그래서 집 근처에 또 이곳저곳 워크인 클리닉 막 찾아서 들어가서 이거 해줄 수 있냐 막 물어봤는데 해줄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일단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110가 듭니다. 11만 원 정도 들어요. 왜냐면 저는 이 나라에서 이제 보험이 지금은 이제 없으니까 학생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해야 됐던 게 TB 테스트 그리고 파상풍 주사도 맞았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그날 이제 110만 원 지불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어떤 예방주사를 맞았는지 모르니까 저조차도 모르니까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피 검사를 했어요. 그거는 $65 들었어요. 65,000원 정도. 그래서 일주일 정도 뒤에 피검사 결과가 나왔고요. 피검사 결과를 보고 제가 이제 루벨라라고 풍진 예방접종을 맞지 않았다고 떠서 피검사 결과를 듣고 그 풍진 예방접종을 맞는 걸로 또 $70를 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비형간염 주사를 제가 안 맞았대요. 그래서 비형간염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건 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최대 3번까지 맞아야 된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사를 또 맞았는데 그거는 또 한 번 맞는 거에 43불? 44불 정도 지불을 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얼마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맞고 그날 의사 선생님이 그 메디컬 폼 작성을 써주셨어요. 근데 이 작성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45가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2차 비형간염 주사를 얼마 전에 맞았는데 그것도 이제 43불 정도 들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번이 이제 조금 내년 한 2월쯤에 한 번 더 맞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이제 43불이 들겠죠. 근데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70불, 75불 이제 더 플러스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 CPR이랑 First Aid는 이제 수업을 다 듣고 실습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나왔고 서티피케이트가 그 다음에 이 메디컬 폼도 의사 선생님이 작성을 해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제 Vulnerable Sector라고 아까 얘기했던 범죄 기록인데 이 범죄 기록이 제가 처음에 온라인으로 이제 신청을 했어요. 돈을 내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얘네들이 저에 대한 이제 범죄 기록을 확인을 하려면은 저에 대한 이런저런 기록들이 필요한데 저에 대해서 이것저것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뭐 이런 걸 했는지 기록이 필요한데 히스토리가 제가 이 나라에서 2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뭘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에 대한 기록을. 그래서 처음에 제 아이디랑 패스포트 이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같이 올렸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한 2주 정도 기다렸는데 그래서 직접 경찰서에 가서 다시 한번 제 포토 아이디랑 패스포트 또 보여주면서 빨리 진행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해주면 금방 해주긴 해줬는데 이거는 그냥 제 신분 확인만 한 거라서 이게 Vulnerable Sector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뭐 길면은 뭐 2주 정도 걸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2주를 또 기다렸는데 그때까지 또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저는 그 데이케어에서 일을 시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꼬박 한 달을 기다렸어요. 모든 게 다 준비됐는데 이 경찰 범죄 기록이 안 나와서 한 달 이상을 일을 시작을 못 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청했을 때가 8월 중순 요쯤이었는데 한 달이 꼬박 걸려서 9월 중순 거의 9월 다 끝나갈 때쯤 드디어 이 범죄 경력 회보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데이케어에 연락을 해서 그 다음 날인 9월 뭐 거의 20 며칠 거의 9월 말쯤에 드디어 봉사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데이케어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그때까지는 아직 시작도 못했으니까 하기 위해 들은 비용이 $570 정도 돼요. 거의 57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뭐 보험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데이케어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군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ECE라고 Early Childhood Educator이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학위를 수여를 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직업군이에요. 근데 Early Childhood Assistant가 있어요. Assistant는 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되고 자격증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자격증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뭐 일하는 것도 비슷한데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책임이 더 필요하고 뭐 급여도 더 높겠죠. 어쨌든 저는 뭐 이 관련 학과를 졸업을 하지 않았고 자격증도 없었기 때문에 어시스턴트로 일자리를
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드디어 9월 말 정도에 9월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드디어 봉사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능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만들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뭐였냐면은 제가 이 채널 말고 다른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는 제가 아이들 영어 책을 녹음해서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 거의 200권 넘게 책을 읽어서 올렸어요. 그 유튜브 채널도 제 이력서에 넣어서 봐달라 이렇게 이력서에 넣고 보냈었고, 이런저런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봐주고 저를 불러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가 봉사활동을 할 때 맡았던 아이들은 프리스쿨러라고 거의 3살에서 많으면 4살까지 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이 아이들은 뭐 다 걷고 뛰고 할 수 있고 말도 잘하고 아이들이 말도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수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일단은 말을 알아들으니까, 엄청 말을 안 듣는 애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가 말을 하면 듣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말을 알아듣고 책 읽어줄 때 애들이 막 집중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8시까지 가서 뭐 오후 5시까지 계속 풀타임으로 일을 하긴 했지만 돈도 안 받고, 그래서 저를 가르쳐주는 그 EC 선생님도 저를 되게 괜찮게 봐주고 그랬더라고요. 뭐 위에 잘 얘기해줘서 나를 하이어 해줄 수 있도록 이제 말 잘해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막 해주고, 그래서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생각을 했던 게, 경력이라는 거는 보통은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꾸준히 해야지 그나마 이제 약간 경력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때 9월 말에 발룬티어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한 12월 중순이나 말쯤까지 그냥 꾸준히 계속 나오다가, 그때쯤에 하이어 해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넌지시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저는. 근데 한 11월 중순 이쯤이었나? 거의 한 달 반쯤 계속 꾸준히 일하고 있었는데, 계속 거기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왜 계속 발룬티어를 하고 있냐, 그러냐면은 거의 한 일주일에 한 2-3번 갔었거든요. 그때 얼굴도 매일 보는 사이고, 이제 거의 뭐 이름도 알고 일도 어떻게 하는지 좀 알고 있으니까 서로 뭐 가끔 잡담도 가끔씩 하고 인사도 막 하는 사이가 됐어요, 거기 선생님들이랑. 그때 선생님들이 저를 계속 보면서 왜 계속 발룬티어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계속 그 돈도 안 받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냐고, 볼 때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이 나라에서는 경력도 없고 하니까 경력을 쌓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발룬티어를 하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있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발룬티어를 계속 하고 있을 때 저를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도 있고, 옆반 선생님들도 저를 지켜보고 있고, 뭐 다른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고, 저랑 계속 옆에 있는 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있고, 한 2-3명 정도의 선생님이 저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작성을 했나 봐요. 이미 제출을 했대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피드백을 이미 다 작성을 해서 위에 제출을 했으니까 가서 자기 하이어 해달라고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뭐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국 사람들은 뭔가 자신이 뭐를 잘해, 뭐 그림을 잘 그려, 포토샵을 잘해, 뭐 악기를 연주할 줄 알아, 이런 거를 뭔가 자기가 그거에 대한 능력이 많든 적든 간에 능력이 있으면은 그거를 본인이 내가 잘한다, 이런 거 할 줄 안다, 이런 거를 표현을 하면은 약간 너 잘난 척하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잖아요. 뭐 넌 겸손해야 된다.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으니까 대부분을, 저 스스로도 제가 이 데이케어에서 봉사활동하면서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모먼트가 가끔씩 있긴 있어요. 뭐 가끔씩은 나 조금 못하는 것 같아 라는 모먼트도 가끔씩 있긴 했지만, 근데 대부분은 내가 생각해도 잘했으니까, 애들을 잘 케어했으니까 얘네들한테 나 하이어 해달라고 나중에 말할 수 있겠다, 좀 한 12월 말쯤 정도에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막 가가지고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텐데 나 취직시켜줘 이렇게 말을 하기가 약간 좀 어색할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일한 기간이 약간 모자란 것 같고, 계속 하고 있었지만 계속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왜 자꾸 발룬티어를 하냐고 계속 그러길래 좀 의아해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우리 이미
피드백 잘 써서 올렸으니까 가서 하이어 해달라고 말을 하고 그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그냥 그날 일 다 끝나고 집에 갈 때 오피스에 들어가서 부원장님이 계셨을 거예요. 부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그날 좀 조심히 들어가서 혹시 얘기할 시간 있냐고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래서 앉아서 그냥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은데 나는 어시스턴트로 고용될 준비가 됐다. 이런 식으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조마조마하면서 말했어요. 왜냐면 저는 자신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부원장님이 제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은 그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좋아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부원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게 우리는 이제 곧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기도 하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리고 주위에서 저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계속 들었대요. 좋은 피드백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정작 제가 아무런 표현을 하지를 않아서 사람을 구하는 공고를 올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엄청 놀랐어요. 왜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한국에서는 자기가 먼저 이렇게 다가가면은 겸손하지 못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특히 이런 취업이나 고용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보통 위에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하이어 해주길 기다리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고용주한테 먼저 가서 나 좀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이게 문화 차이인지 아니면은 이 데이케어만 이랬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큰 문화 차이를 느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먼저 마음을 먹고 나를 이제 고용해 달라고 먼저 다가갔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다가가자마자 좋아라 하고 저를 이제 고용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내년 2026년 1월부터 풀타임으로 어시스턴트로 데이케어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이게 풀타임 잡을 찾는 게 엄청 쉬운 게 아니래요. 저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위에서 계속 그러고 하지만 저는 열심히 노력을 했었죠. 아무래도 여기저기 이력서 막 10몇 개씩 넣고 돈도 안 받고 발룬티어로 일을 시작했고 그래서 저의 능력을 인증을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잘 봐주셔서 저를 뽑아준 거고 그리고 제가 먼저 다가가서 하이어 해달라고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아마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기회가 많이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까지 했는데 연락이 안 온 그 데이케어에서는 제가 지금 일하게 된 데이케어에서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메일이 드디어 왔는데 그 담당자분이 집안일이 생겨서 연락을 그동안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약간 그런 게 그렇게 일이 만약에 생겼다고 하더라도 뭐 일이 생긴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이건 뭐 집안일이라는 거는 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니까 무슨 일이었든 간에 그냥 간단하게라도 메일로 지금 집안일이 개인적으로 생겨서 당분간 연락이 안 될 것 같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고 짧게 한 문장이라도 메일을 줬으면은 제가 조금 더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랬다면 이 집 앞 데이케어에서 일을 할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모든 일들이 겹쳤던 게 뭐 좋았던 일이든 안 좋았던 일이든 연락을 못 받았고 뭐 2주 넘게 한 달 넘게 연락을 못 받았고 뭐 이런 일들이 다 겹쳤던 게 나중에는 다 좋은 결과로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인터뷰까지 봤던 데이케어에서 연락이 금방금방 와서 거기에서 볼런티어를 시작했으면 이 집 앞 데이케어에서는 일을 못하게 됐었을 거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Early Childhood Educator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고 자격증 없이 어시스턴트로 데이케어에서 풀타임으로 잡을 구하게 된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리얼 캐네디언 라이프가 시작된 것 같고요. 지금이 12월 중순이니까 아직 한 보름 정도 풀타임 잡으로 일할 때까지 한 보름 정도가 남았어요. 그 전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놀고 많이 쉬고 재정비를 하고 내년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뭐 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뭐 더 알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자세하게 답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12시예요.
저는 이제 씻고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